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오늘은 인문계 논술 전형 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자연계 논술 일정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긴 하겠지만 자연계, 인문계 영상을 둘 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이 일정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정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후에 보느냐. 수능 전에 보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논술도 좀 준비해야 되고, 수능 뒤에 본다고 해가지고 논술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수능 준비할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기게 된다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수능 전에 보면은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의 지원율, 경쟁률 같은 것들은 수능 후의 대학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이냐 후냐 이것들의 일정을 좀 정확히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대학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일정이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의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보시면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연세대, 경기대 이렇게 총 6개 대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지난번 연세대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미 언급했던 거지만 연세대가 작년에는 수능 후에 치르다가 올해는 수능 전으로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기준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따라서 연세대의 경쟁률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 때문에 안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고 수능 전에 논술을 치렀을 때 그 시기에 오히려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세대의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능 최저가 폐지되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년보다는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능 전 일정에서 연세대만 주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대학이 성신여대예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홍익대랑 가톨릭대랑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가톨릭대, 성신여대가 인문계열 논술 일정이 날짜가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분산이 됐겠죠. 홍익대와 가톨릭대, 성신여대를 분산이 되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가 일정을 굉장히 앞으로 당겼어요. 일정을 9월에 시험을 치르면서 따로 떨어져 나왔고 이렇게 홍익대, 가톨릭대로 분산되는 효과 같은 것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신여대 역시도 경쟁률이 다소간은 올라갈 수 있다. 홍익대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성신여대가 빠졌기 때문에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막 70대 1, 80대 1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따라서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전년에 비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때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 수능 전에 논술을 수시 원서 쓴 학생들은 웬만하면 시험을 치르러 가죠. 그렇지만 수능 후에 어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것 같아서 안 치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수능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서 안 치러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명목상 보이는 경쟁률은 낮다고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낮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경쟁률 낮으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논술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에 조금 더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후에 치르는 대학들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이 6개 대학에 불과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치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은 날짜에 이렇게 단국대처럼 아니면 서울여대처럼 성균관대처럼 2개씩 이름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모집 단위별로 시험을 치르는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단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오전 오후에 나눠서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이런 학과들 조금 선호도가 높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성적대가 좀 높다고 해야 될지 이런 대학들은 오전에 치르고 경영 같은 학과들 그리고 성균관대 인문과학대학이나 사회과학대에 있는 어떤
모집 단위들은 오후에 치른다. 이런 경우에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 가지고 시험 시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타 대학과의 어떤 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같은 날짜에 두 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물론 뭐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랑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지원자 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건국대나 경희대, 뭐 숙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같은 날 두 번 어떤 대학을 치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오전 오후 시간대가 나눠졌다고 해가지고 두 번 성균관대 그러니까 두 번 논술 전형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이는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캠퍼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분교의 개념이 이기 때문에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뭐 연대와 연대 원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원자 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중복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뭐 모집 단위별로 시간이 다르다라고 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23일, 24일 오전 오후 시간을 다 활용해가지고 시험을 치러요. 자연계 모집 단위는 논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시험을 치르죠. 이런 경우에 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캠퍼스가 있죠.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하나만 써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일정들이 좀 집중돼 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어떤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평일에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 서울과기대라든지 연세대, 원주라든지 이런 곳들은 평일에 치른다. 따라서 뭐 다른 대학과 뭐 일정이 겹치는 것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일하고 17일 둘 다 숙명여대가 있는데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모집 단위별로 16일에 치르는 모집 단위도 있고 17일에 치르는 모집 단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서울여대, 숙명여대 그리고 덕성여대 같은 이 여대 세 개의 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는 이 시험 직후 그 주에 주말을 이용해서 시험을 치렀던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지금으로 따지면 올해로 따지면 23, 24일에 시험을 치렀던 대학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개 대학이 모두 다 일정을 좀 앞으로 당김으로써 다른 대학과 좀 겹치는 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지원율 같은 것들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2월에 또 시험을 치르는 대학이 있죠. 아주대와 인하대가 시험을 치르는데 이 아주대와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뭐 아주대 인문계열은 뭐 토요일 날 치르고 인하대 인문계열은 일요일 날 치러가지고 뭐 전체 일정으로 따지면 사실 뭐 같은 날짜에 치렀지만 계열을 달리해가지고 서로 충돌을 좀 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인문계열이나 인하대 인문계열이 모두 다 같은 날짜에 동일한 날짜에 치른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경쟁률의 하락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에 있어서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로는 수능 전에 치르는지 수능 후에 치르는지 그리고 뭐 타 대학과 얼마나 이렇게 겹치는지 이런 점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경쟁률에 영향 같은 것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낮은 논술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대학 같은 경우에 뭐 20대 1, 30대 1을 넘는 것들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대학에 논술 전형에 쓰는 것들이 내가 어떤 유형에 조금 더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시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문계 논술고사 일정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